6번 궁궁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궁을을은 박영균 화백의 작품인데요. 먼저 미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동엽은 껍데기는 가라에서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노래한 이후 그 알맹이의 역사를 서사시로 다시 썼다. 이것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 문학이 탄생되는 배경이다. 서사시 금강은 부여를 기점으로 백제 몰락으로부터 4.19에 이르는 한국 민중사의 본질과 시인의 염원이 담겨 있다. 어떤 의미에서 신동엽 시인이 쓴 작품은 모두 서사시 금강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평해도 된다. 사실은 신동엽 문학을 집대성하고 있는 건 서사시 금강입니다. 이 서사시 금강은 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최초의 본격 문학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상의 의미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동학이 실패하고 나서 그 전봉준 노선과는 또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었던 강정산이라고 하는 현자가 출연을 해서 사상운동을 전개합니다. 거기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시 구원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무장 봉기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세계관 혁명, 의식 혁명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그 사람 용어는 이제 도가적 표현으로 천지공사, 그러니까 하늘과 땅 관계를 재공사해야 된다, 재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별과 인간의 관계,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전부 다 다시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 그것을 이제 무당 구술을 통해서 하면서 이걸 천지공사라고 불렀었어요. 이 부분을 후동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학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그러니까 문제 의식은 같은데 그것을, 동학 정신은 같은데 그것을 세계에 구현해가는 방식이 이제 달랐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출현한 민족 종교들을 또 후후동학이라고, 온불교를 후후동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방식, 저는 지금 그 인식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방식대로 이야기하자면은 동학 이야기는 어떻게 얘기를 해도 첫 출발점이 수훈 최재우 선생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천계백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동엽의 동학 스토리만은 수훈 최재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전부터 시작돼요. 북부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역사의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승해오는 어떤 맥을 이제 잇고 있어요. 백제의 몰락, 이제 부여라고 하는 장소에서 등장인물이 그래서 시작을 해요. 수훈 최재우 선생 이전의 역사가 담겨있다, 전동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의 큰 특징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품이 놓인 장소 역시 꽤 중요해요. 지금 문학관 앞에 생가 바로 앞집, 생가하고 신동엽길을 놓고 생가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마주하고 있는 집, 저 집에 지금 이제 작품을 설치했는데 저 집 담벼락이 아주 높았어요. 아주 높아서 지금 그 집의 뒤쪽이거든요. 이쪽이 담벼락이 높아서 생가에서 그 이제 담벼락이 있으니까 그 앞에 이제 차들이 늘 이제 주차해 있죠. 그렇게 있고 보면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생가를. 그래서 저 집을 김대열 선생님이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벼락을 허물었어요. 지금 김대열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사실 신동엽 생가에 방문하는 분들은 신동엽 시인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신동엽 시인은 69년에 죽었고 아버지는 9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부여에서 장수상 받으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던
인문기행의 중요한 순례주 중에 하나가 신동엽 시인 생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냐면은 1980년에 5.18이 있고 나서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 80년대에 한국 근현대사를 재인식하면서 공부한 사람들이 동학기행을 많이 다니게 돼요. 이때 동학기행을 다니면은 꼭 반드시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 신동엽 서사시 금강을 통해서 동학을 만났기 때문에 신동엽 생가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나 이 생가에는 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91년도 이제 신동엽 시인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의 주인이 없어요. 여기를 당시에 이제 그 전교조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데, 교사 운동하신 분들, 이분들이 당번을 정해서 지켰어요. 이 지킨 선생님 중에 대표적인 선생님이 지금 김대열 선생님입니다. 김대열 선생님은 그래서 지금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동엽 시인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 생가에 대한 기억, 이후 신동엽 문학관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대한 기억, 애정이 아주 남다르죠. 지금도 선생님으로 계세요. 국어 선생님이 아니고 물리 선생님입니다. 부여에서 교편 잡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저 생가 앞집을 사서 담벼락을 허물어서 지금 모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신동엽 행사하고 이럴 때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하니까 저 담벼락 그 캔버스 모양의 담벼락을 하나를 허물지 말고 남겨두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남겨둬서 그 장소에 지금 이제 궁궁을르리라고 하는 작품을 넣게 된 거예요.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을 한 장면으로 압축해 달라 해서 한 지금 저 장소, 지금 저 장소에 박영준의 궁궁을르리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꽤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엽 문학관과 주민이 함께 이제 신동엽의 유산들을 지켜가는 그런 모양이 이제 된 거죠. 작품 설명은 가서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품 설명 드릴게요. 지금 이 작품이 궁궁을을입니다. 궁궁을을, 남부여에서 북부여까지 박영균 도자벽화 3900 곱하기 3720mm, 2020년도는 지금 작품을 지어내고요. 여기가 지금 금강입니다. 금강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금강이 흘러서 가는데, 요렇게 휘어지는 대목, 요 산 아래 요렇게 휘어지는 것이 금강의 표상 같아요. 이 산 아래서 이 강을 내려다보고 백제 몰락할 때 이제 아녀자들이 뛰어내렸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천궁녀 이제 막 이제 신화 이야기하고 조룡대 이야기하고는 물구비가 지금 이 구비인데, 이 물구비의 형상을 지금 이상하게 백제 왕 뒤에 놓여 있는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물구비를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지금 세워서 지금, 그러니까 물구비 모양들입니다. 이 물구비 모양들이 백제의 대표적인 문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그리면서 보니까 새들이 지금 여러 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새가 하나, 둘, 세 마리가 새의 형상을 하고 있고, 위에는 생명이 태어나는 탯줄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원래 동학군 모양들을 가지고 지금 집어넣는 역사화를 구상을 했다가 신화로 지금 승화시킨 거예요. 이 남부여에서 북부여까지 궁궁을르리니까 태극 모양들인 거죠. 지금 이게 올라가 보면 저 위에 백두산이 있어요. 저 위에 북부여는 하늘과 땅이 천지가 하나가 돼버리는 지금 이제 그런 형상입니다. 이 작품들을
추울 때 하나하나 붙여가는 과정, 나중에 이것을 비닐 씌워서 건조해가는 과정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도자기로 1300도로 구워서 지금 변형이 안 일어나는 굉장히 오랜 세월 갈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 그냥 겉에서 볼 때 지나갈 때는 어떤 무늬처럼 보이기도 하고 신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을 평면 한 폭으로 그리는데 성공한, 어쩌면 박영균 화백의 작품의 새로운 또 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두고 볼수록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신동엽 문학관을 찾는 분들에게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박영균의 궁궁을를의 창작 과정을 담아놓은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원래 지금 서사시 금강을 한 장면으로 그려달라고 한 거거든요. 원래 잡은 것은 너의 얼굴은 당신의 얼굴은 전체가 하늘이었다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작업 과정에서 작품이 지금 바뀌어갑니다. 지금 남부여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금강이에요. 금강 타고 올라서 지금 북부여까지 이 과정인데, 여기 지금 이 선 하나하나를 요 박영균 화백이 연구하고 찾아가고 하는 과정을 보고, 예술가의 직관이란 이런 거구나. 아마 역사적인 맥락을 굉장히 하여튼 더듬어 올라가서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과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전처럼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렇게 그려서 여주에서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 타일을, 그러니까 도자기 평면 도자 같은 타일을 지금 벽에다 붙여서 이게 지금 실제 크기에 지금 좀 맞춘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지금 그림을 그리는 과정, 지금 동작이 하도 빨라가지고 짧게 이렇게 해서 지금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처럼 보이는데, 지금 저 한 장면이 얼마나 기냐면은, 하도 오랫동안 추운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서 있어가지고 하지정맥에 걸렸어요. 이 작품 끝내고 나서. 지금 그것들을 아주 짧은 시간으로 압축해 둔 거예요. 지금 아주 긴 시간을 걸쳐서 한 작업을 짧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타일을 붙여서 타일 위에다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재료는 세라믹 타일입니다. 저렇게 붙여서 지금 금강이 남부여에서 이렇게 굽이쳐 흘러서 저 북부여 이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그려서 이거를 이제 도자기로 굽는 거예요. 실제 타일은 지금 그림이 놓여 있는 장소 같은 응달에서 겨울을 나면 바로 망가지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도자기 형태, 그러니까 도자기로 1300도로 구웠다고 들었습니다. 1300도로 굽기 위해서 지금 굽기 위해서 작업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지금 하나하나 떼내서 구워서, 그러면 색들이 또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채색을 한 거예요, 화가가. 그렇게 해서 그걸 가져다가 부여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이제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할 때가 얼마나 추운지, 왜 꼭 이렇게 관급 공사는 연말에 밀려가지고 짧은 시간에 해치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금 일찍 하면 좋을 건데, 하여튼 시작이 늦어가지고 엄청난 추위 속에 지금 비닐 씌우고 저렇게 작업을 해서 안에 불을 피워서 건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약 2주 정도 건조를 마치고 지금 걷어낸 상태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으로 압축해 놨으니까 다시 봐볼게요. 제목은 궁궁을를이에요. 서사시 금강을 한 장면으로 압축을 한 겁니다. 지금 동학 농민혁명을 다룬 서사시니까 지금 그런 풍경들로 시작을 해서
점점 신화화돼 가는 거예요. 이 동영상의 움직임을 보면은 화가가 어떤 것을 고민을 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갔는가 그 과정이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저 타일에 세라믹 타일로 구워서 세라믹 타일을 벽에다 붙이고 거기에다가 그림을 정식으로 그려서 이 세라믹 타일을 다시 이제 도자기 굽는 곳에서 구워서 그거를 가져다가 부여로 가지고 와서 지금 그리고 있죠. 지금 저게 지금 백제 문양하고 같은 건데 저 문양이 지금 금강에 이렇게 낙화암 앞에 이렇게 백마강 이렇게 돌아가는 자리 지금 저 형상을 백제가 상징 무늬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더라고요. 이 화백은 하여튼 그렇게 그런 선들을 주로 써서 그려서 남부에서 북부여까지니까 위로 지금 작품이 위로 올라가면 백두산도 보입니다. 삼조고 세 마리가 이렇게 있는 장면도 보여요. 탯줄도 보여요. 대지의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장면들을 거쳐서 저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차로 싣고 와서 지금 이렇게 붙여서 이게 추위에는 안 붙기 때문에 영하 20도가 훨씬 넘어갔죠. 지금 이 겨울 추위, 그러니까 이때 추위에 전라도에서 충청도까지 대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그 추위 속에 지금 저렇게 비닐을 쳐서 그 속에다가 가스불을 켜가지고 건조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걷어낸 작품이 현재 작품입니다. 궁궁을를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책이나 옛날 이야기 속에서 만날 때는 동학 농민군들한테 지도자들이 부적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적을 꼭 가슴에 품고 있어라. 궁궁을를 부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적을 품고 있으면은 너의 생명이 살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주로 이야기들을 했던 그 부적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궁궁을를이 우리 태극이에요. 태극.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태극기 하나씩 품듯이 농민군들이 궁궁을를 부적을 하나씩 품은 거예요. 동학 농민군들의 국기가 저는 궁궁을를 부적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궁을를을 김지아 시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산태극, 수태극, 낮은 산들이 이렇게 늘어선 것을 활궁자 써가지고 궁궁으로 표현하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세을자 두 개 써가지고 을로 표현했더라고요. 지나치게 높거나 이게 비산비야, 높은 산도 아니고 평야도 아닌 지역들이 민중이 살기에 가장 좋다. 난리를 피할 수 있는 장소들이다. 그거를 궁궁을를이 가리키고 있다. 굳이 지금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주변부 정신, 주변부 정신이 이제 사실은 민중의 삶의 정신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궁궁을를 제목이 서사시 금강을 한 장면으로 압축한 제목이 궁궁을를이고 부제를 붙였어요. 남부여에서 북부여까지. 그러니까 부여의 오눌에서 저 고대사의 시원까지 이렇게 거슬러가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고 그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